혼합계산 27페이지 8번 볼게요. 8번부터 쭉 다서술형은 다시 다 풀려고 그래요. 저희 딸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몇 개만 집어서 풀었다고 그랬더니 서술형은 다 풀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괄호를 사용하여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드시오 그랬어요. 괄호를 사용하여 20 빼기 12는 8이라는 식이 있고 이런 두 식이 있는데 괄호를 써서 두 식을 하나로 만들래요. 그럼 같은 숫자가 쓰이는 데가 어디 있죠? 여기 8 그리고 8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8이 요거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먼저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되겠죠? 합해주면 48 나누기 요 8 대신에 8과 왼쪽이 같으니까 20 빼기 12를 넣어주고, 근데 이렇게 먼저 계산이 돼야 되니까 괄호를 꼭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6 이렇게 해주면 식이 되겠습니다. 9번 5년의 반 학생은 한 모둠에 6명씩 5모둠입니다 그랬어요. 온유라는 학생 내 반 학생이 한 모둠에 6명씩 5모둠. 오년의 반 학생들은 똑같이 두 팀으로 나누면 한 팀은 몇 명입니까? 그랬어요. 반 학생을 똑같이 같은 수로 두 팀으로 나누면 한 팀은 몇 명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학생이 전체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6명씩,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몇 팀이 몇 모둠이 있냐면 밑으로 해줄까요? 6명이 이렇게 한 모둠인데 5모둠이 있대요. 5모둠이죠. 요런 팀이 5개가 있으니까, 그쵸? 어떤 숫자를 5번 더했다는 얘기는 6 곱하기 5죠. 그렇게 하니까 5, 6, 30명이에요. 30명이 있는데 30명을 두 팀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30 나누기 2를 하면 15. 그래서 한 팀은 15명입니다. 10번 소연이의 예금 통장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19일에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통장을 보니까 맡기신 금액, 그 다음에 남은 금액. 이제 5학년이면 통장이 하나씩 있죠. 뭐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이랑 세뱃돈이랑 이런 거 들어있는 거. 그러면 통장에 어떻게 찍히냐면 원래 통장에 저금을 해서 있던 돈이 3,000원이었어요. 그쵸? 남아져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찾은 금액은 내가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이에요. 얼마 꺼냈냐면 1,600원을 꺼냈고, 맡기신 금액은 다시 더 저금을 한 거죠. 3,000원이 있었는데 18일날 1,600원을 찾았으니까 빼주죠. 3,000원이 있었던 거에다가 1,600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19일날 700원을 또 저금을 해줬어요. 그런데 언제 남은 금액이냐면 3월 19일에, 그쵸? 3월 19일에 남은 금액 이 부분에 들어갈 게 얼마냐? 그쵸? 3,000원 있었는데 1,600원 빼고 700을 더하니까 얼마인가요? 이 앞에 거 1,400에다 700 더하니까 2,100. 그래서 2,100원입니다. 11번 조기 한 두름은 두름이라고 표현을 해주네요. 조기 생선인데 생선 말린 거는 한 두름이라고 하나봐요. 한 두름은 20마리이고 고등어는 또 한 소 한 마리씩을 한 손이라고 하는데 한 소는 2마리입니다. 조기가 한 두름이라는 숫자를 세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20마리를 뜻한대요. 20마리. 그리고 고등어는 또 한 손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거는 두 마리를 뜻한대요. 두 마리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파나봐요. 조기 6두름과 그거고자 하는 문제는 조기 6두름, 그 다음에 고등어 5손은 모두 몇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두 개 더 해야겠죠? 이것은 모두 몇 마리입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한 두름에 20마리라고 했으니까 그 20마리가 몇 개가 있대요? 6두름 있대요. 20마리가 6두름이 있고, 고등어가 한 손이 2마리인데, 그쵸? 그게 5손이 있으니까 곱하기 5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곱셈과 덧셈, 곱셈이니까 곱셈 먼저 해주고요. 덧셈은 앞에서, 그 다음에 덧셈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6, 12, 120, 2, 5, 10 이렇게 더해주면 130. 와, 130마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12번 문제. 기호 하트의 계산 방법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한대요. 하트는 이렇게 뜻한다. 어떻게 하냐면 가와 나, 가, 하트, 나를 해주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가를 2번 곱해주고 나를 2번 곱해서 빼줘라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7 하트 기억이 33이 나온대요. 그때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7 하트 기억이니까 나에다가 기억을 넣으면 되겠죠. 7이랑 기억이 비슷하니까 7 하트 기억. 그러면 가에다가는 기억을 넣어주고 가에 기억 아이고 기억이 아니고 7이죠. 죄송해요. 그러면 가에 7을 넣으면 7 곱하기 7 빼기 나에 기억을 넣으면 기억 곱하기 기억이에요. 얼마인가요? 7, 7에 49 빼기 기억 곱하기 기억. 이 얼마래요? 7에 49 빼기 기억 곱하기 기억이 33이래요. 그럼 기억 곱하기 기억 어떻게 구하나요? 요 식에서 기억 곱하기 기억은 빼기가 있는 거를 등호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기억 곱하기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33은 왼쪽으로 와주면 49 빼기 33이 돼서 16이 돼요.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4 곱하기 4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기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번.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어보시오 그랬어요. 또 괄호를 넣어주는 문제예요. 괄호 넣기 문제예요. 5 더하기 20 나누기 5 빼기 3이 15가 되도록 하래요. 이거대로 한번 풀어봐 줄게요. 그러면 5, 4, 20이니까 4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뺐으니까 앞에서부터 하면 9 빼기 3 하면 12예요. 여기는 왼쪽이 10이고 오른쪽에 5니까 얼마 커져야 되나요? 더 커져야 되죠. 그쵸? 플러스 3이 돼야 되는데 왼쪽 식을 더 커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몇 가지 경우 넣어봐야겠죠. 그쵸? 한 번에 답을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몇 분 만에 이것도 한 4번 정도 안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가지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5가 되게 하는 괄호 위치를 찾아라. 어디다 넣어주면 좋을까요? 여기는 필요가 없겠죠. 그쵸? 원래 여기가 지금 1번, 여기 1번, 2번, 3번이니까 계산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다가 괄호를 해주면, 괄호를 넣으면 거기가 먼저 계산이니까 계산 순서를 바꿔주려면 여기는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를 맨 처음에는 여기 한번 넣어줘 볼까요? 이렇게 하면 20을 5로 나눠서 더한 것보다 더 큰 수를 나눠주니까 전체적 수가 좀 줄겠죠. 여기 넣었을 때 얼마 나오나요? 25 나누기 5 하니까 5고 5 빼기 3 하니까 2가 되네요. 안 되고요. 너무 줄어버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여기 계산을 다 하고, 그쵸? 여기까지 하고 빼기 3 할 거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해줄 필요가 없고, 어디를 넣었을 때 계산 순서가 바뀌나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 순서가 바뀌겠죠? 원래 여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괄호를 먼저 해주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경우가 일단 앞에 거 해주고 이거 먼저 하면 2고 2 나누기 20 나누기 2 하니까 10이죠? 10 더하기 5 하니까 등식이 성립하네요. 요 정답은 여기다가 괄호를 넣어야 된다. 금방 두 번 만에 찾았어요. 만약에 이게 또 아니다. 그럼 또 어디 넣어봐줘야 될까요? 여기서는 마땅히 더 넣어줄 만한 데가, 그쵸? 괄호 위치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넣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도 마이너스 먼저 해줘야 되고,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그쵸? 원래 앞에 거하고 빼주기 뒤에 해줄 거니까 상관이 없고, 뒤에 괄호를 해줘도, 그쵸? 계산 순서가, 그쵸? 더하기 5 빼기 3은, 빼기 3을 먼저 하고 더하기 5를 해주나, 그 다음에 5를 더해주고 3을 빼주나 똑같으니까 이것도 사실 괄호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괄호가 의미가 없어요. 그쵸? 더하고 빼주는 거, 그 다음에 빼고 더해줘도 값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넣어줄 만한 이 식을 바뀌게 해줄 만한 괄호는 요 위치 아니면 요 위치였는데 위에 거는 안 됐고 밑에 거가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네모가 있고 24 나누기 2가 왼쪽을 이런 때는 식을 먼저 풀어서 좀 단순하게 해주라고 그랬죠. 여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47에 28 28이니까 48에서 28 빼면 얼마인가요? 20이에요. 그러고 여기도 계산 순서가 이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거 먼저 계산해주면 12죠. 어떤 수 더하기 12가 20보다 작은 네모를 구하래요.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문제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지금 문제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3개 있죠. 자연수는 0은 포함하지 않는다. 1부터예요. 자연수는 1부터 하나씩 커지는 수가 자연수죠. 그리고 모두라고 했으니까 답이 여러 개다. 그쵸? 이거는 자연수라고 하면 0을 포함하지 않는다. 1부터 하나씩 커지는 수다. 모두는 정답이 여러 개, 적어도 2개는 나오겠죠. 그리고 자연수를 모두 구하셔야 한 게 아니고, 그쵸? 네모에 들어갈 수를 다 써주라는 게 아니고 그게 몇 개냐고 개수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데 정답 다 구해놓고 기쁘게 정답을 이렇게 뭐뭐뭐 들어갑니다 쓰면 틀리고 몇 개라고 개수를 써줘야 돼요. 그럼 네모에 들어갈 건 뭐가 있나요? 왼쪽이 20으로 만드는 수는 8이 들어가면 20이 되죠. 그쵸? 네모가 8보다 작아야지 20보다 작아지니까 네모는 8보다 작아야 합니다.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1보다 크면서 8보다 작은 거죠. 네모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모는 1보다는 크고 8보다 작은 수이다. 작은 자연수이다. 아니 0보다 크고 8보단 작은 수이다.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는 1, 2, 3, 4, 5, 6, 7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걸 쓰면 안 되고 개수를 써야 되죠. 1부터 7까지 7개. 7개입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호가 그쵸? 뭐보다 크다 그러면 그 숫자는 포함을 안 해요.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크거나 같다. 나중에 이상 이하라는 말을 5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수보다 어떤 수 이상이다. 1 이상이다. 그러면 어떤 수가 1보다 1 이상이다. 그러면 어떤 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하라고 하면 어떤 수 15번 어떤 수를 3으로 나눈 다음 45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3으로 곱한 다음 45를 뺐더니 36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죠. 어떤 수를 3으로 나눈 다음 45를 더해야지 바른 계산식인데
이걸 잘못해서 3을 곱한 다음에 45를 뺐더니 36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수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바른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밑에 식을 풀려면 곱하기 3은 45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오른 등호를 가운데 두고 등호를 반대쪽으로 옮겨주면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곱셈은 나눗셈이 되고 나눗셈은 곱셈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하면은 1이고 올라가니까 81. 어떤 수 곱하기 3을 한 게 81이 되는 수는 어떤 수는 얼마인가요? 어떤 수는 여기서 어떤 수는 3, 2, 6, 3, 7에 21. 우리 이 상태에서 27을 넣으면 81이 나온다는 거를 알죠? 그랬을 때 이 식을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도 곱하기 3이 81이 됐으니까 그쵸? 여기도 곱하기 3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나누기 3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싹 넘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7. 그렇죠? 이게 헷갈리면 위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해도 되는데 네모에 들어갈 수를 근데 이렇게 넘겨서 해주면 빨리빨리 더 계산이 되겠죠? 27을 이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27 나누기 3 더하기 45는 나눗셈 덧셈이니까 나눗셈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덧셈 순서로 해줘요. 3, 9, 27 거기다가 45로 더하니까 54. 그래서 올바른 답은 식을 제대로 썼을 때 올바른 답은 54가 됩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는 풀이 과정이 없는데 그 앞에 문제 보면은 풀이 과정 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써주면 간단하다고 그랬을까요?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쓰면 간단하게 될까요? 일단 어떤 수가 네모라고 가정한다는 거를 써주기로 했죠. 여기서 어떤 수라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네모는 내가 정한 거고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고 하여 계산식을 세우면 네모 나누기 3 더하기 45를 구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네모 곱하기 3 빼기 45가 36으로 계산 더 간단하게 돼 있었는데 또 쓰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계산식을 세우면 네모 나누기 3 더하기 45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계산한 식이 네모 곱하기 3 빼기 45 36에서 네모는 36 더하기 45 한 거에다가 나중에 나누기 3 해준 거죠. 나누기 3 해서 얼마 됐나요? 여기가 81 나누기 3 81 나누기 3 27이므로 바른 식의 27 제대로 계산하면 27 나누기 3 더하기 45는 얼마인가요? 계산해서 써주면 되겠죠? 3, 9, 27 해서 54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에다가는 풀이가 전기 세우고 정답이 54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처음에 그 앞에 어디에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그쵸 2단계 기본기 다지기 33번 문제 18페이지 33번 문제에서 요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보다 그래도 풀이 과정이 한결 좀 정돈이 된 것 같죠? 그러면 다음 문제 28페이지 16번 75cm인 종이 테이프를
5등분 한 것에 한도막과 종이 테이프가 75cm짜리를 5등분 했대요. 그것 중에 한도막과 그 다음에 96cm인 종이 테이프를 96cm 좀 더 길겠죠? 96cm를 3등분 3개로 나눴을 때 한도막을 이거는 96cm예요. 한도막을 4cm가 겹치도록 이어붙였습니다. 이어붙인 종이 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몇 cm입니까? 그랬어요. 한 것 중에 한도막과 한도막을 4cm가 겹치도록 이어서 붙였대요. 그러면 한도막씩 요게 몇 cm인지 요게 몇 cm인지 그걸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되나요? 75에서 5 나눠주게 되죠. 75 나누기 5 하니까 한도막의 길이는 5, 1은 5, 그 다음에 5, 25. 여기는 15cm. 여기가 15cm. 그리고 여기는 96을 3개로 나눠줬으니까 3, 3, 9, 3, 2, 6. 여기는 32cm.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도막을 어떻게 했대요? 4cm가 겹치도록 이어붙였대요. 15cm짜리하고 요만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32cm짜리를 얼마 32cm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겹치게 했대요. 얼마큼 겹쳤냐면 요만큼이 4cm가 겹치도록 그렇죠? 요만큼 길이 4cm가 겹치도록 이어붙였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전체 길이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 길이는 15cm였어요. 전체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파란색 길이 15cm랑 그 다음에 빨간색 길이가 32cm죠. 근데 얼마가 겹쳐졌다고요? 4가 겹쳐졌으니까 15 더하기 32 빼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길이는 이게 언뜻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더한 거잖아요. 여기는 32고 요 길이가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거는 15 빼기 4죠. 그쵸? 그렇게 해서 11. 그러니까 15 빼기 4 더하기 32니까 15 더하기 32 빼기 4 한 것과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풀어주면 15 여기다 32 하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앞에가 47에서 4를 빼니까 43이 되고 센티미터. 시계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답에다가는 단위를 꼭 붙여주세요. 17번 준모는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2인분과 라볶이 3인분을 사 먹었습니다. 음식값을 5명이 똑같이 나누어 낸다면 한 사람이 얼마를 내야 합니까?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떡볶이 2인분 그 다음에 라볶이를 3인분 사 먹었는데 이 음식값을 5명이 똑같이 나누어 낸대요. 낼 때 한 사람당 이 얼마를 내야 되냐, 얼마를 내야 합니까? 이런 문제예요. 근데 떡볶이 1인분이 떡볶이 1인분 가격이 2,500원 이고 그 다음에 라볶이는 1인분 가격이 3,5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떡볶이 2인분, 라볶이 3인분이니까 2인분의 가격은 2배 해줘야겠죠? 그러면 5,000원. 그리고 라볶이는 3인분이니까 3배 해주면 되겠죠? 3배 해주면 1,500원.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다 먹었으니까 이 2개를 또 더해줘야겠죠?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15,500원. 15,500원을 5명이 똑같이 나누어 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500원 나누기 5 하면 5, 3, 15,
그 다음에 5, 1은 5. 그래서 3,100원.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러면 3,100원이 을 내야 돼요. 답은 이거고. 이거 식을 한번 세워줘 볼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2인분, 3인분의 가격이니까 그쵸? 총 먹은 금액을 그 다음에 총 사람 수로 나눠줬어요. 그쵸? 똑같이 나눠내야 되니까 2인분 가격 어떻게 구했죠? 1인분 가격에 2명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라볶이 가격에 라볶이 1인분 가격에 3인분 먹으니까 곱하기 3 해준 거에다가 그 다음에 5사람이 나눠 먹었으니까 5명이 나누어서 낼 거니까 이 가격에 나누기 5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이것이 3,100원이더라. 이거 계산을 해주면 순서가 이렇게 해주고 괄호 안이니까 덧셈에도 괄호 안에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5를 하게 되죠. 두 개 더한 게 5,000 여기가 1,500 두 개 더한 게 15,500 나누기 5 한 게 3,100 해서 3,100 정답은 3,100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번 수카드 1, 3, 5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는 각각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 나누기 괄호 열고 네모 곱하기 네모 괄호 닫고 더하기 네모 이런 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세 칸이 있죠. 하나 둘 세 칸에다가 이게 수카드 하나 둘 세 개를 그쵸? 이게 카드인데 숫자 카드를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식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가장 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괄호 안에를 계산 순서는 괄호 안에 먼저 해주고 나눗셈 해주고 덧셈 해줘야겠죠. 그쵸? 1번, 2번, 3번인데 결국은 30을 이제 1로 나눌 거예요. 괄호 안으로 나눌 거예요. 나눠주는 수가 커지게 되면 전체 수가 작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면 그 괄호 안에 나눗셈 나눠주는 수가 커야 하죠.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큰 수 3하고 5를 넣어줄 거예요. 3하고 5를 넣어주나 5랑 3을 넣어주나 곱셈은 5, 3, 15가 돼서 그 계산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곱셈은 그 안에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3하고 5를 넣어주면 이 나머지는 당연히 1이 가겠죠. 그러면 30 나누기 안에다가 3 곱하기 5를 넣어주고 나머지 거에다가 남은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나요? 3, 5, 15가 되고 30 나누기 15하면 2가 되고 2 더하기 1에서 3이 됩니다. 가장 작은 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가장 큰 수는 그 나누기 한 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나누기 한 이 수가 작아야 되죠. 작아야지 그쵸? 나눠주는 수가 작아야지 전체 수가 커지겠죠. 그러면 30 나누기 이 안에 작은 숫자 2개를 넣어줄 거예요. 1하고 3을 작은 숫자 2개를 넣어주고 나머지 하나 남는 5를 바깥에 있는 빈칸에다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괄호 안에 계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3, 1은 3 그 다음에 30 나누기 3 하면 10이죠. 10 더하기 5 하니까 15 그래서 가장 큰 수는 15가 되고 가장 작은 수는 3이 됩니다. 19번 다음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또 그걸 풀어보세요 그랬어요. (3000) 빼기 500 곱하기 5 그러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을 하죠. 제가 뭐 가게에 갔어요. 문방구에 갔어요.
3,000원을 가고 문구사에 갔는데 500원짜리 노트를 5권을 샀어요.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해줘도 될 거고, 아니면 내가 또 3,000원을 갖고 가게에 가서 500원짜리 사탕을 5개를 샀어요. 얼마가 남습니까? 해도 되겠죠. 그거를 글로 하나만 써볼까요? 사탕이 좋은가요? 사탕 가게에서 가게에서 3,000원을 가지고 사탕 가게에서 이런 얘기 안 써도 되겠네요. 3,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원짜리 사탕을 5개 샀습니다. 500원짜리 사탕 5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500원짜리 사탕 5개를 샀습니다. 3,000원을 내면 거스름돈, 그쵸? 돌려받아야 되는 남는 돈이 있죠? 거스름 돈은 얼마인가요?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3,000원을 내고 내가 500원짜리 사탕 5개를 샀으니까 그거 뺀 만큼은 저한테 돌려주겠죠? 그러면 500원을 받게 되겠죠. 정답은 500원. 문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식을 써서 다시 답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해서 각자 하나씩 만들어 보면 되겠죠. 사탕이 될 수도 있고 문방구에 가서 뭐 사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계산을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 거스름돈 받을 때 제일 많이 하죠. 20번 문제. 색종이가 한 묶음에 12장씩 6묶음 있습니다. 색종이가 한 묶음에 12장인데 한 묶음에 12장인데 몇 묶음이 있냐면 6묶음이 있대요. 묶음 있습니다. 이 색종이를 한 모둠에 몇 장씩? 4장씩, 한 모둠에 4명씩 두 모둠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모둠은 4명인데 두 모둠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대요. 줄 때 한 사람한테 색종이를 몇 장씩 줄 수 있는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색종이가 몇 장 있나? 색종이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네요. 일단 전체 색종이가 몇 장 있는지 알아야겠죠. 한 묶음에 색종이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파는데 한 묶음에 그 안에 색종이가 뭐 12장이 들었대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은 게 이게 총 12장이 든 묶음이 있는데, 이런 묶음이 있다고 쳐고 비닐봉지 안에 들었는데 이런 게 6묶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장인가요? 72장. 색종이 72장이 있고, 한 모둠은 반에 한 모둠에 4명이 한 모둠인데 두 모둠의 학생이니까 총 8명이 있죠. 8명이 학생이 있어요. 8명 학생. 그러니까 72장을 8명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72 나누기 72장을 8명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색종이 수는 9장.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9장인데 이걸 풀이 과정을 써야 되죠. 이 풀이 과정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전체 어떻게 구했죠? 이 70이라는 숫자 우리 어떻게 구했죠? 전체 색종이 수를 먼저 구했어요. 전체 색종이 수는 12 곱하기 6 72장이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 구했죠.
전체 아니 나눠줄 학생 수는 이 색종이를 나눠줄 그다음에 나눠줄 색종이를까지 쓸까요? 색종이를 나눠줄 학생 수는 4 곱하기 2 해서 8명 이므로 이거는 9장은 뭐죠?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색종이 수는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색종이 수는 이식도 써줄게요. 72 나누기 8 9 이므로 9에서 9 9장입니다. 이렇게 다 써줄게 그냥. 그래서 정답 9장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